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상당히 쌀쌀합니다. 혹시 건강을 잃지는 않으셨습니까? 자, 주식으로 돈을 잃을 수는 있습니다. 잃을 때도 있고 벌 때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은 되찾기가 힘들다는 거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실 거예요. 꼭 건강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작은 감기라도 항상 일찍 발견해서 꼭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병원에 가든 안 가든 일주일이면 낫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자그마한 병이 나중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계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손실을 조금만 보고 있다고 해서 그 손실, 아유 그래 곧 올라오겠지 괜찮겠지가 결국에는 막을 수 없이 또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주식이 고민되시는 분, 그리고 이렇게 제 말처럼 막을 수 없이 너무나 커지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바뀌면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저나 김선준 멘토한테 꼭 상담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1958.54포인트 나타내고 있고 0.6%가 또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참 시작하자마자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대변수죠. 자, 글로벌 증시하고 오를 때는 같이 가지 않고 빠질 때는 어김없이 또 같이 가는 게 또 바로 코스피 증시입니다. 자, 오늘 그 빠지는 데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유를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수급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258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326억 원, 그리고 927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하시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감소하고 있죠. 마이너스 0.4%. 자, 현대차가 0.2%대 나타내고 있고요. 자, 한국전력이 0.9%의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네이버가 0.6%대 약세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 SDS가 마이너스 2.3%대 약세, 그리고 신한지주도 0.9%대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서도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달려가고 나머지 종목들도 다 빠졌다, 그렇죠? 체감지수는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앞두고 있죠. 큰 변동성은 나타나기 힘듭니다.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꼭 기억을 하시고,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계업종부터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자, 두산중공업이 오늘 마이너스 6%대, 그리고 두산인프라코어는 마이너스 2%, 자, 현대엘리베이터 마이너스 3%, 한라피스태온공조도 마이너스 1%, 두산엔진도 마이너스 2%, 기계업종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에 대한 여파가 상당히 크죠. 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언제 움직일 수 있냐면, 자, 경기가 처음에 회복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섹터가 바로 소재업종이에요. 금속이라든지 철강업종이 되겠죠. 자, 그게 원스텝이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기계업종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기계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기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발전할 수 있나요? 바로 서비스 업종을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게 꼬여버렸습니다. 밑에 경기 회복이 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격차만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업종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증권업종이죠. 자, 현대증권도 마이너스 1%, 다 마이너스 1% 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모습이고요. 내년 되면 변동폭이 플러스 마이너스 30%거든요.
자, 정부 정책으로는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게 아니죠. 바로 돈을 풀어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증권업종은 그만큼 기대감은 많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감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 164,500원으로 마이너스 8.3% 1%, 2%, 1%, 2% 올랐던 거를 하루 만에 다 빼버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만 14,500원 빠지고 있는 상태고, 자, 기관의 차익 매물이 출회가 되는 과정이에요. 정말 주식은 냉정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냉정한 시장에 우리는 더욱더 냉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자, 다음 종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샘. 자, 거래량 11,000조 거래가 되고 있고요. PR은 33배입니다. 하지만 오늘 119,000원대 3% 다시 한 번 더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강세 나타내는 이유 뭘까요? 자, 한국의 가구 거대 공룡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케아 광명에 생겼죠. 자, 그 주변에 원래 막히거든요. 근데 그 이케아가 생기고 난 다음에 이게 교통 정체가 너무나 심해졌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왜 한샘으로 오를까? 가구에 대한, 인테리어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재인식되고 재평가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지금 커지는 단계 안에 놓여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 이케아가 생각보다 안 싸다가 되는 거죠. 안 싸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샘에 대한 인테리어를 이용하겠다라는 부분도 전망치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코스닥 같이 보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0.5%대 하락세 나타내면서 543.5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자,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지는 날은 항상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오네요. 자, 개인이 39억 원의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36억 원의 매도세, 외국인도 30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볼까요? 다음 카코가 마이너스 3%대 오늘 13만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129,800원. 자, 셀트리온이 38,550원으로 마이너스 1.5%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메디톡스 288,500원에 오늘도 신고가 이어가죠. 플러스 2%대 나타내고 있고요. 자, 참 성형에 대한 분위기는 식지 않네요. 자, 다음 종목들 같이 보겠습니다. CJ ENM이요. 오늘 강보합권으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이고요. 자, 컴투스 반등 나왔죠. 1%대 반등 나타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보합권. 자, 모니가 IPS 마이너스 3.4%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오늘 코스닥 시장 어떤 특징 종목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G 이니시스. 오늘 KG 이니시스가 다시 한 번 더 17,300원, 17,000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플러스 2.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 말씀드렸죠. 말씀드린 종목이 오늘 또다시 한 번 더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어떤 뉴스입니까? 바로 파크트라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겠다. 물류회사입니다. KG 이니시스가 이번에 제대로 배웠구나. 누구한테요? 알리바바라는 회사한테 제대로 배웠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알리바바는 전자상거래 회사예요. 사이트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결제 수수료를 챙기는 형식입니다. 자, KG니시스도 생각을 했겠죠. 우리가 저렇게 하려면 딱 저렇게 모범 답안이 되어서 저렇게 한국의 알리바바가 되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물류회사까지 인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우리가 꼭 체크를 해보시면 더 재밌지 않겠어요? 맞죠? 자,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카카오인데요.
마이너스 3%대 나타내고 있고요. 계속적인 이슈가 되는 부분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부분이냐? 바로 개인정보 보안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자체를 우리가 뭐 수사를 위해서는 협조를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이 회사에서 그거를 뭐 통제를 해서 보내주고 안 해주고 그러면 우리는 이용 안 하면 되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지금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그 부분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기가 힘들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번 환율 1104원 70전의 모습 나타내면서 오늘 3원 10전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박스권 상단이 한 1100원대, 그리고 하단이 1070원대, 그 정도 나타내고 있는 상태죠. 자, 금일의 마감 예상 밴드는요 1950포인트인데요. 내일도 좋은 모습이 저는 나타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그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요. 시청자분들, 장이 오르고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연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자, 우리가 약 한 개만 먹으면 나을 수 있는 건데도 그 병을 방치하고 있으면 병이 나중에는 수술을 해야 될 상황까지 오고 맞죠. 수술을 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자,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 그냥 오르겠지. 약 한 개 먹으면 올라갈 수 있는 건데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골마가지고 나중에는 팔지도 못하고 더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복구가 힘든 과정이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신 분들 꼭 연락 주십시오. 자, 저하고 김선율 멘토가 꼭 성심성의를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율 멘토고요. 예,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예상이 됐었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의 조기 대선, 참 아리송합니다. 자, 유럽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2%대. 그리고 뉴욕 증시도 그에 따른 영향. 어제 상해 지수가 5% 이상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도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는 체크는 조금 더 해봐야 되겠지만, 오늘 시장에서 현재 오르는 종목과 업종군들은 여기에 국한되어 있네요. 코스피는 많이 밀리고 있고 게임주만 오르고 있어요, 오늘 시장. 그리고 방어주들 중심으로 해서 올라갑니다. 자, 어제 이제 아시겠지만 금값이요 3%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포인트가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이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근데 연말이 되면요, 이 대차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30일 날 마지막으로 장이 끝납니다. 31일은 시장이 안 열어요. 자, 보통 마감일 30일 기준으로 해서 5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전부터 해서 대차 상환 물량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입니까? 25일, 20일경부터 해서는 어느 정도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건 뭘까요? 내일 아시겠지만 동시만기에다가
금통이 금리 결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장이 주춤거리는 거. 거에 따라서 또 글로벌 시장까지 흔들리니까 그냥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참아보세요. 네, 다시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포인트 보시고 좀 대응하시고 약간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방어주 성향을 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종목들 같이 보시면 어떨까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있는데요. 누적 수익률 좀부터 보겠습니다. 자, 누적 수익률은요.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네, 기업과 이응입니다.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힌트를 드려볼게요. 답을 바로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을 바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3% 올랐다 얘기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금값이 3% 올랐어요. 3.1% 올랐는데요. 그 관련주입니다. 더 이상은 말씀 못 드리겠네요. 아, 금 관련주입니까? 네, 얘기하면 안 됩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됩니다.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 드렸던 거기 때문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또 추첨을 통해서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쯤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자,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첫 종목입니다. 스맥 매수할까요? 입니다. 살펴보다 드릴게요. 네, 자,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다시 좀 반등을 주는 그런 포인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뭐 매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흐름이기도 합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차트를 보자면 많이 이렇게 조정 나왔던 차트에서 바닥 포인트까지 있던 모습에서 상승을 주는 그림이 좀 나오니까 약간의 조금 고민이 되실 것 같은 그런 포인트가 있긴 합니다. 그렇죠? 자, 수급 분위기를 볼게요. 수급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뭐 거의 들어오지 않죠. 왜냐면 시가총액 자체가 아직 1,000억 원 못 넘어갔어요. 외인 매수가 좀 들어온다고요? 네, 외인이 끌어올렸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아직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수급이 아니라 실적 보겠습니다. 자, 실적 포인트는 보자면요. 보세요. 3분기까지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억밖에 안 돼요. 작년 61억 했습니다. 순이익은 적자예요. 이거 매수해야 되나요? 돌아선다고 해서 매수해야 된다. 그건 약간은 조금 좀 더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 올라갈 수 있을 법도 합니다. 흑자 전환에 대한 그런 포인트 기대감을 인해서 올라갈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급하게 들어갔다가는 정말 위험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다. 올라가더라도 놔두시고요.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조정 거치고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온다면 그때 이용해 보시자. 정 매수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진짜 비중 작게 분할 매수를 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비아트론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네,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조금 파는 게 맞습니다. 왜 파는 게 맞냐 하면, 지금 이 비아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 보시면요. 자,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빠질 때 이유가 뭐였냐 하면, 바로 실적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 번 더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또다시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상의 모습을 한번 봤을 때도 사실상 뭐 차트를 보고 여기서 이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지지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사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이제 차트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에 대한 한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 이런 IT 기업들이나 비아트론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성장 동력이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아트론 같은 기업들은 주변에도 경쟁이 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호황 자체를 누리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다른 종목으로 좀 골라서 다시 대안주를 조금 찾아보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유안타 증권입니다. 매수할까요입니다.
자, 이전에 상담을 했었죠. 네, 11월 12일 할 때 최고점 포인트였습니다. 차트 보자면 이때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매수. 제가 네모나게 쳤어요. 요때인데 들어왔었는데 저희 둘 다 어떻게 안 된다라고 의견 드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급락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떻게 올라갑니다. 어제도 좀 올라줬고요. 오늘도 올라간다 싶은데 일단 시가 대비해서는 좀 낮긴 해요. 그런데요. 후강퉁 좋아요. 근데 상해지수 어제 밀렸다. 오늘 어떻게 될까요? 끝나봐야 알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불안감이 있고 수급적으로 보자면 굉장히 많은 물량을 다 정리한 이후에 약간 지금 조정 국면에 있는 상태거든요. 자, 오늘장 잡히는 거 있나요? 오늘장 외인 매도, 기타 보이는 매수세.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이거는 좀 그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긴 한데 맞지만 확실한 좀 그 느낌 이런 종목은 어떤 느낌입니까? 좀 테마성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좀 천천히 보자. 차라리 좀 안정적인 종목들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리고 조정받고 다시 2차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약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걸로 사도 제가 말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걸로 보자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인바디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9410번님이 인바디를 문의하셨습니다. 사도 될까요? 라고. 네, 사도 좋습니다. 사도 좋고요. 대신에 타이밍적인 부분은 지금이 아닙니다. 자, 어차피 앞으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보고 사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만약에 지금부터 산다면 최소 몇 개월 이상을 들고 계셔야 되냐면 최소 6개월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자, 인바디가 그 바이오스페이스가 이제 사명이 변경된 회사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제품을 좀 더 널리 알리자. 우리가 인지도를 쌓는 데는 이 방법이 가장 좋다 해서 얘네들이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제품의 브랜드 이름이 인바디예요. 그래서 바이오스페이스가 인바디로 회사명을 변경했는 겁니다.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인바디 한 개 우리가 체성분 분석기 자체가 전문가용 얼마씩 하냐면 2,700만원에서 한 3,000만 원 정도 해요. 상당히 마진 자체가 고마진이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6%, 28%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가 되겠죠. 하지만 문제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자, 이거 아실 거예요. 제가 방송에서 우리가 7,000원대 매수해 15,000원대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지금 여기서부터도 또다시 또 2배수가 올랐어요. 하단권역 5,000원에서 지금 3만원까지 딱 600%가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정체기가 존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대로 그냥 뭐 쭉쭉쭉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가요. 매직 가격이 얼마예요? 요 가격이잖아요. 맞죠? 매직 가격이.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니다. 어떻게 쉬어가냐면 횡보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쉬어가겠죠. 이런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려야 됩니다. 자, 그거를 참으실 수 있고 인내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기업의 가치를 보고 매수를 하십시오. 만약에 한 달 안에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은 사지 마세요. 한 달 안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승부를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셀트리온 매도입니다.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지켜야 될 라인 자체를 하방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금 1.7% 정도의 하락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남미 쪽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일본 쪽에도 이제 판매를 시작했어요. 램시마를요. 유럽은 내년 2월입니다. 그러면 4분기 실적, 3분기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개선상이 나오고 재고에 대한 부분도 많이 떨어낼 거란 말이에요. 내년 2월 달 마찬가지고.
그러면 현 주가의 조정을 거친 이후엔 반드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최근에 대차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차 부분을 조금 살펴보자면 종목별로 좀 볼 때 셀트리온을 살펴볼게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차 거래 증감이 되고 있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상환이 되고 있어요. 천천히나마 최근 들어 다시 늘어납니다. 상환을 해주고 있다고요. 연말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 상한을 거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가게 되겠죠. 현재 구간대에선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다는 판단이 상한에 대해서 상한이 바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실적이 개선상이 커지니까. 좀만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43,000원, 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장기적으로 보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년 한 2월까지만 가져가시면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요? 실적 때문이라도. 그리고 유럽 시장 내년 2월에 열리는 순간 얘는 어떻게 됩니까? 네, 주가를 잡기 힘들 정도로 급등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버티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0% 정도 조금 내시는데요. 괜찮아요. 걱정 마시고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인데요. 이상남 멘토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습니까? 예, 나노스고요. 예. 9,600원에 지금 비중이 80%거든요. 비중이 80%예요? 예, 그 수익 난 적도 있었는데 예. 올해 가져가 보려고 예. 샀었어요. 근데 이게 회사 보니까 중국에 이게 뭐 수출도 하고 한데 그 실적이 지금 뭐 3분기인가 4분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내년까지 보고 예. 가져가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게 얼마까지 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근데 수급 봤을 때는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사주는 것 같아서 파기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리고- 여쭤보고 결정하고 싶어서 전화 한번 드렸거든요. 예, 뭐 혼자 전문가 지금 다 하시는데 뭐 제가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거기 회사에도 전화도 해보고 그랬어요. 걱정돼가지고 주식이 빠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중국이 언제부터 진출했다고 하던가요? 그러니까 수출이 그거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이게 수입으로 전환이 되기까지는 내년에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는 또 팔지도 못해 그 말 들으니까 또 못 파게 해가지고 예. 놔두긴 했는데 어떨까 싶어가지고요. 예, 아이고, 알겠습니다. 자, 뭐 일단은 9,600원에 매수를 할 때는 차트 보고 사신 거잖아요, 맞죠? 예.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우리 뭐 일반적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 실적 같은 부분은 안에 예. 내외 세부적인 실적까지는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어디서 보냐 하면 예. 그 인터넷에 보면 기업 정보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예. 예, 기업 공시 사이트가 거기에 예. 보시면 이제 사업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수입 수출이 얼마가 되고 수입이 얼마가 되고 그게 다 나옵니다. 자, 예. 그런데 지금 나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터 광학 예. 쪽이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데 예. 이 얘들이 이제 카메라 모듈의 어떤 부분을 만드냐면 딱 예. 두 가지예요. 자, 저화소나 고화소. 예. 예, 그래서 800만 화소 아니면 500만 화소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우리가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예. 800만 화소와 그리고 500만 화소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우리가 보급형인가요? 아니면 하이엔드급인가요? 보급형 아닌가요? 네, 보급형이죠. 예. 근데 중국이 내년부터 이제 LTE 시장이 개방을 하면서 고사양으로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에요. 예. 그러면 고화소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아니면 저화소가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고화소요. 그렇죠. 고화소가 많이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카메라 모듈이 몇만 화소까지 나왔냐? 1,300만 화, 1,500만 화소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 물론 나노스가 중국에 대한 베네핏으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예. 이 보급형 모델에 들어가는 800만 화소는 500만 화소를 생산하는 기업들보다는 좀 더 고화질의 화소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큰 베네핏을 볼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어차피 고사양으로 넘어가는 시장이니까. 그러면 나노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실적의 반영이 계속적인 마이너스로 잡히는 단계일 거예요. 예. 그 마이너스로 잡히는 단계인 이유도 예. 초도 물량이라는 부분이 찍혀야 되는데 그 초도 물량 자체가 보급형보다는 고사양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맞죠? 그러면 회사에 대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했을 때도 네. 크게 올라간다기보다는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좀 더 변화된 부분을 감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까지 보고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자, 네. 지금의 반등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네. 자, 시초의 가격대죠. 시초에 매집이 들어왔던 가격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선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다음부터 노리시냐면 네. 중요한 맥점 자체를 돌파를 했을 때 회사의 가치를 보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1차적으로 지지가 됐던 구간이 여기였으니까 시세 분출 전의 구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하셨을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변했을 때 회사에 대한 내재적인 부분도 변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맞아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고 요 종목은 제가 손절가만 조금 잡아 드릴게요. 자, 손절가는 8,000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예. 그 가격대가 그럼 그 목표가는 가격대까지 얼마로 생각을 잡아야 돼요, 하시고. 선생님? 저는 10,000원 이상 가기 힘들다고 봐요, 지금은. 10,000원 이상 가기 힘들다고요? 예. 그럼 10,000원, 그러니까 뭐 9,600 본전만 와도 그냥 매도하고 다른 거 보는 게 낫나요? 차라리 이 카메라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면 고화질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맞아요. 예. 내년 그렇게 가도 10,000원을 넘기기 힘들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M입니다.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4% 이상 급락 중에 있고요. 다른 것도 볼까요? YG 엔터 어떻게 되고 있나요? 3% 이상 밀리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그 엔터주들 자체가 오늘장에서 상당히 좀 많이 죽어가는 좀 느낌이네요. 웰메이드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겠습니다. 네, 다 밀리고 있네요. 코스닥 밀리는 영향도 있겠지만 SM이 좀 가장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나오곤 있습니다. 좀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FNC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그닥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매도하지 말자고 의견을 좀 드렸어요. 그 12월은 아시겠지만 이슈거리가 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적 개선세가 좀 나올 것 같고 내년부터 해서 또 영향인데 가장 이게 빠지는 이유, 최근에 좀 밀리는 이유가 엔화가 120엔대까지 치고 가니까 그에 따른 조금은 약간은 우려 심리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실적에 대한 부분이고 하지만 이제 SM은 인력 관리에 대한 부분을 좀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염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시각이 필요한데 뭐 추세상으로 보자면 떨어지는 추세에서 좀 상단 라인이 맞춰보자면 이 정도 라인이 잡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고민이 좀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조정 거친 이후에 다시 좀 올라가는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조정은 충분히 나왔다 봅니다. 그래서 매도하지 마시고 좀 버텨보시고 매수가가 35,000원이세요. 최근에 이제 고점 포인트 여기서 매수하셨는데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돼요. 다시 또 콘서트 얘기 나오면서 뉴스 기사 활발해지면서 주가가 또 오를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계속 특히 중국 쪽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게 엔터주들이잖아요. 투자를 하려고. 그러니까 큰 걱정보다는 다시 반등을 줄 때 비중을 조금 늘리셔가지고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 도와주시죠. 네. BGF 리테일, 뭐 우리가 편히 볼 수 있는 기업입니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자, 뭐 담배 피시는 분들 담배 살 때 볼 수 있는 기업이죠. 자, CU 편의점 기업이죠. 자, 일단은 그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유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유이 뭐냐면,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이 BGF 리테일의 이 대주주 홍석조 이 회장이 자, 이 관계가 있죠.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런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제가 말을 끝을 조금 흐리는 것은 그거는 이제 공개 방송이나 아니면 강연회를 통해서 오시면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BGF 리테일. 그냥 지금부터의 주가 추이는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자, 4분기 실적으로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담배값 인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반영이 되는 부분, 그리고 편의점에 대한 부분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주가 추이 자체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자, 혹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매도를 하지 마시고 8만 원까지는 목표가를 잡아드리겠고요. 대신 보유를 하지 않고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노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대를 잡아드릴게요. 자, 7만 원대가 박스권 하단입니다. 자, 7만 원대를 매수에 대한 패턴으로 이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다음 카카오인데요.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일단 X 의견인데 단기로 볼 거면 들어오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어요. 단기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쵸?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장기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갈 거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현 조정 구간대에서는 다시 한 반등을 주는 120일선까지 깼기 때문에 무서워서 더 빠질 수도 있겠다. 200일선 한번 잡아볼까요? 200일선 라인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200일선 라인 잡아보니까 어디까지 나와 있나요? 하단 라인이 여기 라인입니다. 11만 5천 원까지 200일선 라인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네, 선이 좀 안 보이시다면 제가 선을 두껍게 해드릴게요. 자, 요 포인트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200일선 갑자기 안 됐는데 조정이 거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조정 나온다고 해서 이유는 뭐냐면 주가가 좀 테마성을 많이 타고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을 뱉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년 실적을 가지고 그 포인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또 실적이 좋단 말이에요. 다음 카카오가 합쳐진 실적이 내년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가도 빠르게 상승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카카오 전고점 18만 3천 원입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짧게 보시면 안 돼요. 조정이 나올 거고 또 조정 거침이 올라갈 거니까. 조정이 지금 벌써 몇 번째 나오고 있는데요. 더 나올 거예요. 그거 나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짧게 볼 종목 아니다. 매수가 13만 4,500원이죠. 짧게 보실 생각으로 사신 거 아니잖아요. 이 방송 보고 하셨으면. 그럼 가져가셔야죠. 아셨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대한항공 매도인데요. 임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매도하세요. 네,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자, 지금 주가 대한항공을 올리는 이유가 뭘까요? 자, 바로 유가에 대한 하락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참 웃긴 게요. 참 이게 유가가 40%가 빠졌어요. 네? 40%가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기름값은 200원 빠졌어요. 참 이게 참 그래요, 맞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거는 항공 관련이라든지 운송 관련에 들어가는 기름은 더욱더 싸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뭘까요? 유가 하락 자체가 우리는 200원밖에 안 빠졌는데 주가가 이만큼 오를 리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자, 항공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유군이라 이런 데 이용하는 기름은 더 싸게 공급이 되겠죠. 왜? 세금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게 참 국민들이 힘든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항공이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이미 반영이 된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뭘 봐야 되냐면 이 회사의 매출 구조가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자, 대한항공의 부사장님이 상당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그 유명인 저는 주가 자체는 이대로 계속 오르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렇게 어리석진 않아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대두가 될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자, 바로 매출에 대해서 대한항공, 차라리 한진항공이라고 이름 바꾸지라는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이용 객수보다는 다른 여타의 항공을 이용하는 객수가 좀 더 늘어나는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남양 사태랑 똑같죠. 예, 남양유업이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맞죠? 그 사건 이후로. 그렇게 좀 더 생각을 하시면 지금이 저는 뭐 더 올라간다고 해서라도 저는
기분 좋게는 안 받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난 다음에 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게 맞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네, 호텔 신라네요. 매도할까요인데요. 자, 호텔 신라 도와드릴게요. 많이 밀려요, 그렇죠? 고민이 되실 거예요. 분명히 저희가 이상도 멘토랑 제가 매도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조심해보자라고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고요. 같은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장도 좀 밀려요. 뭐 지수 핑계를 좀 대봅시다. 하지만 수급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그때를 노려보자라고 얘기 드렸어요. 기간 매도 보세요. 한 달 동안 120만 주. 자, 최고점 포인트 언제입니까? 8월 언제죠? 20일경부터 수급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8월 20일부터 보자면 볼게요. 네, 그때는 조금 적긴 했네요. 자, 언제부터 물량이 많이 나왔나요? 돌려봅시다. 아, 이때네요. 이때. 언제냐면 11월부터 해서 물량 폭탄 드랍을 합니다. 11월부터. 이때부터 해서 물량을 엄청나게 뱉어냅니다. 11월부터 해서는 도대체 얼마를 팔았냐 체크를 해봅시다. 자, 11월부터 해서 160만 주. 와, 매도를 합니다. 11월부터. 외인이 좀 매수를 하긴 하지만 최근에 매도세가 좀 강화되면서 그렇게 산 것도 없어요. 그렇죠? 개인만 주구장창 매도. 연기금 38만 주 매도. 투신 50만 주 매도. 이거 돌아오기 쉽지가 않아 보이거든요. 세금 부담이 되겠죠. 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담. 얼마 전에 이제 강원랜드 쪽에다가 레저스의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서 주민들 반발이 심해져가지고 유보가 됐습니다. 매출액이 10%. 호텔 신라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또 그 얘기가 나온다면은 어쨌든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 불안하다는 거죠. 그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조금은 약간 힘들 수도 있겠다.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는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지만 그 부분이 아직도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우려감으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래요. 가져가셔도 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다. 그래서 천천히 조금 느긋하게 보시던가 아니면 빠져나오시던가 다른 업종으로 보시던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안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02-3153에 2611에서 2612번이고요. 013에 3366번에 0110번입니다. 지금 정말 죄송한데 문자가 정말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시면 정말 상담받기 힘드십니다. 사실 아실 거예요. 이상도 멘토가 얘기할 때 그때 주시면 가장 좋고요. 최소한 그래도 30분 안에 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먼저 막 사지 마시고 저희한테 좀 물어보시고 사시면 어떨까요? 전 궁금하신 공개방송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저는 힌트가 궁금합니다. 힌트가요? 종목. 어떤 종목을 살 건지 그 종목 오늘 들고 나오셨는데 맞죠? 제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금 관련주라고. 그렇죠? 금 관련주인데 예. 어제 금값이 3% 올랐어요. 3.1% 올랐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종목 오늘 올라오고 있고 제가 추세상의 하단 부분에서 조정을 거치고 다시 올라가는 딱 첫 자리인 것 같아요. 4번째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 실적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전 KPS입니다. 이상도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일단은 한전 KP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비 분야에 대한 발전 정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부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어차피 뭐 한전 같은 계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발전 설비나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이유가 뭘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안정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됐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시장이 트렌드가 되었죠. 맞죠? 그러면서 주가는 많이 올라왔다 그거죠. 자, 같이 한번 월봉 한번 같이 볼게요. 월봉 한번 같이 보시면 하단 권역에서 지금 상단 권역까지 이렇게 올라온 상태고요. 자,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자리는 딱 물리기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고가 권역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자 헤드앤숄더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조정 파동으로 다시 한번 A 파동과 B 파동, C 파동까지 나타나야지만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자리 자체가 매수에 대한 권역은 상당히 부담되는 자리다. 그럼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냐면 자 하단 권역이죠. 자 요 자리 64,000원대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 돼요.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왜 제가 이렇게 주가에 대한 매수 가격을 항상 낮게 잡아드리냐면 이게 급하게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진다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팔고 나면 오른다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차라리 안 사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 접근을 한다면 좀 더 좋은 결과가 항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기업입니다. 대신에 가격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하단 권역 가격대를 노리시는 전략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65,000원에서 66,000원 사이가 될 거고 지금 만약에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익 실현을 하세요. 예, 차라리 이익 실현 하시고 그 빠졌을 때 다시 한번 박스권 하단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루멘스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살펴봐 드릴게요. 자, 루멘스, 네, LED 관련주인데 최근에 좀 바닥 포인트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뭐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같은 흐름 보여주면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4분기 실적도 녹록치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현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포인트 자체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언제쯤 매수하시면 좋겠냐면 올라가는 걸 일단 놔두시고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서 다시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을 하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 좀 맞춰보시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굉장히 좀 많이 밀린 상태입니다. 어쩌면 좀 낙폭 과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이런 포인트들이 나올까봐 이때와 이때 같은 그림이 나올까봐 좀 지금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전저점을 깨지 않고 좀 큰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포인트 이렇게 나온다면은 그런 포인트 때 LED 관련주 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조금은 천천히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에이티넘 인베스트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이 에이티넘 인베스트 이민주 회장으로 상당히 유명한 그 회사죠. 그래서 창업 투자 회사인데, 자 이게 참 그래요. 항상 이 주가가 이민주 회장은 BW 물량을 받죠. 그래서 이게 주가와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한 3년, 2년이 걸려야만 그 주가를 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에이티넘 인베스트를 보면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는 조금 부합을 하는 종목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창조경제라든지 아니면 투자에 대한 철을 찾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는 요건은 맞다. 대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과연 주가 자체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주가에 대한 가치는 바뀌어 있는가를 봤을 때 주가의 가치는 바뀌어 있습니다. 바뀌어 있고 자 지금은 하단 권역 자체에 지금 잔파동 안에 놓여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한번 해보세요. 보유를 한번 해보시고 얼마까지 반등이 나타날 수 있냐면 자 이 자리에서 튀면 자 1850원 자리인데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보유를 하시고 자 일봉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게요. 자 1350원인데 자 이게 한 번 더 크게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라 가지고 재료가 노출되지 않는 게 분명히 있는데 발표를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정말 빨리 달려왔습니다. 뭐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멘토분들 강연회 하고 있으니까요. 잘 다녀오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또 내일 이 시간에 와서 또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